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이제 2025학년도 정시 지원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또 하나 이슈인 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이제 연구소 대표 컨설턴트인 박성진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교차 지원 올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학생들의 이제 문과 침공, 그리고 일반적 교차 지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올해는 그 추세나 뭐 경향성 자체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이 주제를 잡았을 때, 네. 이제 그동안까지는 사실 자연계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좀 심했죠. 네, 심했죠. 특히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좀 심했는데, 네. 과연 올해도 그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무언가 이제 대학들이 이 반영 비율이나 뭐 이제 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수능 난이도 네. 이런 것도 좀 이 예년하고는 좀 올해 달라졌기 달라졌죠. 때문에 이 자연계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예전처럼 올해도 좀 과연 수월할까에 대한 좀 궁금증, 의문이 생겨서 이 주제를 좀 잡아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 수능 정시 기준으로 주요 15개 대학들의 교차 지원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대학들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차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깔끔하게 발표해 주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 메가패스 회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집계를 해 보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서울 소재 이 거의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 이상의 이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 모집 단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들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네네. 이 교차 지원의 비율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내가 괜찮은 학과를 포기하고, 그렇죠. 학교를 그렇죠. 높일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서울 소재 중하위권은 사실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적어도 뭐 우리가 일컫는 서영고, 서성한 정도. 그렇죠. 가야 네. 이제 내가 교차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 자체가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 같아요. 보통은 이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이 네네. 이제 탐구까지 잘 봤다라고 하면 사실 문과 쪽으로 크게 지원해 볼 생각을 안 하죠. 그쵸. 탐구 반영 비율이 보통 인문계 모집 단위에 비해서 자연계 모집 단위가 높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제 국어 수학의 점수는 나름 꽤 괜찮게 나왔는데 탐구 성적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경우는 이제 대학 레벨을 낮추고 싶진 않으니까 문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군에서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이제 지원을 한번 해봄직한 자연계 학생이 이제 가군에 있는 연고대의 자연계 학과는 점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했을 시 이제 가군에 이 나군에 지원하는 대학보다 레벨을 낮추고 싶진 않은 상태 하에서 그러면 연고대 인문계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이제 뭐 경희대라든지 뭐 중경외시 라인에서도 이 나군에서 무언가 안정이나 적정이 좀 잡힌다라고 했을 시 이제 가군에 있는 뭐 성대나 한양대, 왜냐면 이 중경외시 라인이 가군의 연고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성대나 이제 한양대 라인에서 이제 교차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금 표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대학들은 작년까지는 다군에서 선발하지 않았던 대학인데 올해 이제 다군에서 모집을 이제 신설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언가 이 작전을 짤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군도 뭔가 이제 예전에는 다군을 고민하지 않고 썼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대 다군 쓰면 다군은 뭐 성대, 그렇죠. 뭐 중대가 그냥 거의 고정값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보통 다군은 예전까지는 그래서 다군에서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지른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점이고, 좀 더 구체적인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연계 이 A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이제 뭐
국어는 뭐 2등급, 수학 1등급이고 탐구가 1, 2인데 네. 지금 생명 관련된 학과하고 의료 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군에 네. 한양대 본인이 희망하는 이제 계열인 생명과학 정도에서는 이제 잡혀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가군에서도 성대나 한양대를 쓰는 건 손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 테니 가군에서 선발하는 이보다 윗대학인 이제 연고대를 이제 알아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점수상으로 작년에 연세대는 안 됩니다. 안 보이죠. 위험하죠. 안 보이죠. 그리고 고려대 본인이 희망하는 자연계열 학과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손해는 보고 싶지 않으니 이제 의료 보건 계열도 희망하는 상황 하에서 고려대 보건정책관리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이게 되죠. 보건정책관리는. 가군 성대는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 사례도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나군에서 지금 서울 소재 공과 계열을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제 사는 지역이 서울의 저 노원구나, 뭐 의정부 동두천 이쪽 북쪽 지역에서는 지금 이 성대 뭐 수원에 있는 자연계열까지는 맨날 여행하는 다니면 그렇죠. 느낌으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나군에서 시립대 공과 계열의 학과를 하나 잡아두고 이제 가군에서는 당연히 이제 성균관대 인문대나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점수로는 작년에 안 나오죠. 네, 애매하죠. 그런 상태에서 성대의 어떤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양대 자연계열이 되나? 라고 봤을 때 훨씬 이제 통합거리가 가까워지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성대 영어 영문으로 문과 쪽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교차 지원이란 게 이제 어떤 나군에서 이제 자연계열 잡혔을 때 그렇죠. 가군의 학교를 높여서 인문계열로 넘어가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그렇죠. 자연계열 아이들의 문과 침구의 교차 지원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올해는 조금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특히 뭐 상위권 대학들에서 반영비를 바꾼 학교들도 있고 사실 좀 가산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연 올해도 자연계열의 인문계열 침공이 유리하는지 할지 한번 따져볼 건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연세대를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네.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일단은 보통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어 수학 특히 이제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탐구가 안 나왔을 때 그렇죠.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작년 연대가 16.7%일 거예요. 맞아요. 문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연계 쪽으로는 점수가 안 보이는데 네. 연대 인문계 쪽으로 이제 점수 돌리면은 보여요. 그렇죠. 예, 보이기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연대 인문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작년에 비하면 낮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 네. 작년보다 올해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응시자한테 가산점까지 맞아요.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는 좀 더 문과 침공이 좀 수월하지 않게 된 약간 일단 구조적인 이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가군의 연대 인문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밑에다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과를 높여서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 고려대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 이제 B형으로 해서 수학을 이제 40% 반영하는 그리고 이제 한양대 이 상경계열, 예, 이런 쪽은 이제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연대보다 고려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지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는 사실 올해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탐구가 올해 변별이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분위가 잘 안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문과이들 계열로 넘어갔을 때 심지어 가산점까지 받아오는 사탐을 한 친구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아마 고대로 훨씬 더 많이 눈을 돌릴 거고 그렇죠. 혹은 고대도 좀 애매하면 뭐 성대 정도 가려면 글경이나 그렇죠. 자전처럼 뭐 높은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한양대 상경 정도로 가야 이제 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보다는 요 밑에 고대나 성대 상위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 이런 학과들이 좀 교차 지원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영 비율을 좀 살펴보셔라. 반영 비율을 처음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산점에
가산점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많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 네. 그래서 이 가산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해서 네. 제가 일단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경영학과다. 그러면 이제 사탐 응시자한테 3% 연대는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올해 성적입니다. 네. 연대는 이제 변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성적, 그러니까 100분위를 기준으로 작년에 요 정도 100분위면 연대 경영을 뭐 추합이라든지 이렇게 합격권에 들어오는 네. 학생의 100분위를 가지고 올해 이제 표점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네. A 학생과 B 학생 같은 경우 이제 A 학생은 지금 자연기 학생이고 네. B 학생은 인문계 학생입니다. 그렇죠. 탐구 응시 과목을 보면 네.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이 자연계였던 A 학생은 726.8이 나오고 네. B 학생은 734여서 네. 한 6.6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아진 상태 하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랑 뭐 탐구 반영 높아지고 사탐에 가산점까지 부여한다라고 했을 시 이 점수 차이가 거의 한 12점 넘게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에 3%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이게 수학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환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맞아. 네, 이렇게 올해는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를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여기는 연세대학교는 이제 3% 퍼센테이지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4점을 줍니다. 그렇죠. 과목당 그렇죠. 변환 표준 점수에 4점씩 가산을 해요. 그런 상태 하에서 이제 C 학생하고 D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변표는 작년 걸로, 작년 걸로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C 학생하고 D 학생 같은 경우 C 학생은 이제 자연계 학생이고 D 학생은 인문계 학생인데 네. 작년에는 거의 1점도 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죠. 비슷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13점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탐 가산점 4점의 위력은 꽤 크다. 4점의 위력을 100분위로 따져봤을 때 거의 6%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경희대 특히 인문계열, 사회계열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네. 없고 인문계열은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벌어질 거라 사실은 경희대는 전 진짜 넘어가기 쉽지 않다 올해. 네.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열의 인문계열 침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반영 비율 자체를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져서 내가 손해 보지 않는지, 그렇죠. 내가 유리한 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따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산점. 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요걸 좀 따져 보셔라.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 넘어가서 이제 반대로 이제 역침공이라는 말을 좀 써볼게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침공하는. 요게 아주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맞아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이게 역침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제 반대가 돼요. 그렇죠. 학과를 챙기고 학교를 낮추는 이 역침공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데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이 워낙 중요해요. 네이밍 자체가. 그래서 사실 졸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부모님들은 의외로 그렇죠. 취업 때문에 학과를 좀 고려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역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 점수 구조상 우리가 이제 실제 입시 수능서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딱 점수를 보면 구조가 괜찮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 학생 기준인 거죠. 네, 그렇죠. 해볼 만하다. 그렇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먼저 보시면 이 국어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는 언매와 화작 간에 4점 정도 차이 났어요. 맞아요. 보통은 문과 학생들이 화작을 좀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점 차이로 좀 더 좁혀졌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확통을 응시하고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적 최고점이 148점에서 이제 확통 최고점이 137로 11점 정도 차이 나요. 꽤 많이 차이 났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지금 5점으로 절반 이상 그 간격이 이제 좁혀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문과 계열로 많이 응시를 하게 되는 이제 사탐 이 두 과목 응시자가 작년에 비하면 24,0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작년과 달라진 어떤 이런 점수상이라든지 이런 응시자
어떤 인원수를 토대로 해서 무언가 좀 더, 이 사탐 응시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일단 인문계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그만큼 일단은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넘어오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맞아요. 지금 올해 사탐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웠어요. 맞아. 그리고 어려웠다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어? 그럼 대학 못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어렵다라기보다는 변별이 잘 됐죠. 잘 됐죠. 결과값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구 영역의 어떤 백분위, 높은 백분위가 그렇죠. 좀 나오게 되었고 그거 이점을 가지고 자연계열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사실 역침공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사탐도 있지만 탐구형도 있지만 수학이거든요. 사실 수학이 맞습니다. 11점 차에서 5점 차로 평가원이 사실 최고점이 140점이기 때문에 난도 조절에는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과목별 유불리는 굉장히 좁혔다. 그렇죠. 그래서 잘 낸 시험이고 어쨌든 결과값이 140, 135로 학통도 잘만 본다면 미적과 좀 경쟁을 해볼 만하다. 하죠. 수학 반영 비율이 보통 자연계 모집 단열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표점 차이가 이렇게 커지면 사실 확통시자가 꽤 불리했어요. 많이 불리하죠. 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서 작년보다 훨씬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탐 구조를 좀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생윤, 윤사,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윤리학, 사상, 한국지리, 사회문화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네 과목을 가져왔고 과탐은 문화생지 원 점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네. 자, 첫 번째로는 올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탐이 변별력이 좀 커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고점 표점도 작년보다는 이들 과목들이 다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맞았을 경우 거의 100분이 다 100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상태 하에서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시 생윤 같은 경우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이 아니었어요. 98이었고요. 맞아요. 윤사는 더 억울했죠. 망했죠? 94였습니다. 맞아요. 94. 그리고 한국지리가 96이었고 사회문화는 조금 어렸어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 맞은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 사탐과 과탐 간의 이 100분위 차이가 좀 더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41점을 받게 되면 생윤 같은 경우 1등급 끝선이 되는데 100분위가 96인데요. 좋죠. 잘 나오죠. 쭉 보시면 과탐의 100분위를 비교해 보시면 같은 원점수에 지금 물리학 원은 79고요. 100분위가. 그렇죠. 화학 원은 75. 생원은 87, 지구과학 원은 91로 맞아요. 이게 100분위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맞아요. 그나마 지구가 좀 선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어 생윤 41점 맞았을 때 생윤과 화원만 딱 비교하게 되면 화학 가산점 가져가도 생윤이 이겨요. 이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역침공이 가능해진 구조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생윤 응시자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 2만 명 더 늘어나서 보통 사회문화보다 조금 적게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올해도 한 15만 7천여 명가량이 생윤을 응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윤도 보시면은 46점, 원점수 46점까지는 9.73에 100분이 다 10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했을 때는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조금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이 탐구 반영 비율을 30%보다 그 이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연세대가 이제 탐구가 자연계가 이제 33.3%, 중대가 또 35% 반영하고요. 시립대는 이제 자연 2하고 자연 3 유형에서 이제 35%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반영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 사탐 응시한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100분위를 꽤 잘 받은 학생들은 점수가 보일 수 있어요. 자연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똑같아요. 그러니까 탐구 반영 이제 문과 학생들의 자연계열 침공을 할 때는 내가 탐구의 100분위가 좀 괜찮다면 탐구 반영비가 높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일 때는 탐구 반영비율이 적은 수학의 강점을 또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면 반대로
물에 문과 학생들은 탐구 반영비율이 높은 곳으로 가서 자연계열을 침공을 하는 거죠. 침공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라고 했을 시 위와 같은 성적을 올해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나군에서는 이제 시립대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들이 이제 보이죠. 그럼 이 친구가 가군은 어디 쓰지? 좀 더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를 지원해 볼까? 공과 계열로 한번 알아볼까? 네. 라고 해서 막 이제 뭐 모의 지원도 해보고 하겠죠. 네. 그랬을 때 건국대의 이제 공과 계열 중에서 지금 화공과 재료공학 요쪽은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건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커요. 큽니다. 그래서 건대는 사실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역침구하기 딱 좋은 학교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군에서 건대로 가는 화공, 재료 여기는 괜찮고 보이고 네. 기계 로봇 합격 가능성이 있는 소신. 그렇죠. 전기전자도 추합이 좀 돌다 보면 좀 여지는 보이는. 있죠. 컴퓨터는 좀 힘들죠. 어쨌든 시립대 사회과학 계열인 행정과 도시를 적정 잡고 건대에 좋은 학과를 그렇죠.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네. 지금 이제 확통을 응시를 한 친구가 성적이 올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군의 이제 연대 상경 계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근데 고대 상경 계열은 이 연대 상경 계열보다는 조금 더 보여요. 그러면 가군에는 고대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쓰고 그렇죠. 나군을 성대를 역침공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정도 성적이면 점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뭐 대학 레벨은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과를 이제 공과 계열로 지원하려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역침공은 이제 이런 구조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역침공 전에 다시 주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뭐 된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역침공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1차적으로는 이제 수학이죠. 수학 반영 비율이 이공계가 높은 상황 하에서 거기에 이제 수학 미적분이나 또는 미적 기하에 가산점을 이렇게 부여하는 이제 이공계 모집 단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대학 그런 모집 단위들은 조금 주의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영역 중에서 이제 과탐의 가산점을 이제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립대 7%, 뭐 경희대는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과탐 응시자한테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가산점은 시립대 7% 같은 경우도 저는 꽤 크다고 봐요. 크죠. 7%. 경희대 4점도 굉장히 크고요. 아까 인문계에서 사탐 응시자 4점 제가 보여드렸지만 과탐 두 과목 응시자도 각각 4점씩 부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 요거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역침공할 때 불리한 그렇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이제 넘어가는 걸 고려해보셔라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삼아 이제 주요 대학들의 계열별 가산점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건 제가 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 사탐 3%를 부여하는 곳이 이제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울시립대, 동국대, 뭐 일부 학과들, 그리고 중앙대학교 5%, 경희대는 4점. 4점입니다. 크게 부여를 하고요. 자연계열은 뭐 연세대학교, 동국대 일부 학과, 뭐 숙명여대 일부 학과가 3%, 그리고 중앙대, 성균관대가 5%. 서강대 과탐투 0.5점은 사실 뭐 크지 않다라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과목에 부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투를 응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아이들이 서강대 정도를 쓴다고 하면 되게 망쳤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2대 6%, 뭐 경희대 4점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서울시립대 7%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처럼 수학에도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불리함을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이제 문과든 이과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방어를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죠. 그리고 학생들도 좀 끝까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조언해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네. 본인의 어떤 그 수능 성적, 영역별, 네. 점수의 유불리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국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 봤는데, 뭐 수학을 잘 봤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수학 반영비율이 매우 높은 네. 대학에 이제 환산 점수를 돌렸을 때 유리하게 좀 점수가 뽑아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반영 비율 포함해서 뭐 군 이동이라든지 신설된 그렇죠. 군도 있고 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가산점을 마구마구 이렇게 반영을 해서 뭔가 학생을 뽑는 거는 올해가 사실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 또 예측하지 못하는 또 이 변수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합격 예측 서비스와 같은 약간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다른 친구들은 어디를 막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넣어보고 있는지 어떤 동향을 그렇죠. 조금 파악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연구소도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이제 찍고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셔서 올해 좀 좋은 결과, 원하는 네. 결과들을 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